네, 쏙쏙 알짜 정보를 드리는 돈 되는 경제 순서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5월에 대선이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7년 상반기 광주 부동산 시장을 결산해보고요. 하반기에는 또 이 부동산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아주 꼼꼼하게 답을 해드리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했지만요. 미국 금리도 인상이 될 걸로 보이고 또 상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요. 또 그런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네. 현재 광주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좀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네. 사실은 뭐 미국 금리도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또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 했는데 일단은 뭐 대출 규제도 일어났는데 전혀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네. 좀 조금씩 올라가는데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이유를 정리해 보면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지금까지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너무나도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7년, 8년, 9년 되는 시간 동안에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풀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도 물어보셔도 어머니 돈 있으면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라고 하면은 네. 다 부동산 투자나 집을 사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어떤 재테크를 하실 거냐고 있다가 한다고 하면은 다 부동산 재테크를 1순위로 뽑습니다. 어떤 그런 굳건한 믿음 다른 분들하고 좀 저는 다른 분석을 좀 했는데 그런 네. 것들을 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기능이죠. 수요 공급입니다. 일례로 우리 광주 옛날에 수안지구 미분양 사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과 공급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건데 지금 광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초과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그 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예상 외로 미국 금리 상승이 없었잖아요. 예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고 또 부동산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쭉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수요와 공급도 잘 맞물렸던 것 같고요. 네. 네, 2017년 상반기 그러면 우리 광주의 주택 아파트 시장은 어땠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지역 주택 시장은 이제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 주택으로 이제 재편이 됐는데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네. 한국감정원 주택 가격 상승률 표인데요. 네. 1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매매하고 전세 가격 그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요. 네. 올 상반기는 가격이 올랐어요. 예. 네. 올 상반기 가격이 올랐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16년 5월, 6월 달보다 오히려 전세나 매매가 좀 더 오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5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 이 네.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좀 투자 수요들도 유입이 된 것들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세 쪽을 보게 되면은 준전세가 이제 거의 뭐 그 반전세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좀 몰리면서 좀 이렇게 준전세량이 이제 늘어났다가 다시 네. 이제 하락을 하고 없어지니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입주량이 많을 때는 월세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입주가 다 끝나고 나니까 되려 다시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5대 광역시 이제 분양권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준비한 그 분양권 거래 건수 표를 좀 보자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광주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거래 건수가 39.2%나 지금 늘었어요. 거의 40%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꾸준했고 많았다라고 봐도 되겠죠. 아직도 이제 신규 아파트 주택 수요가 그만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올 주택 실물 시장하고 분양권 시장은 네.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좀 대중들이 기대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평가할 수가 보니까 있겠습니다. 5대 네. 광역시 중에 대전 다음으로는 2위로 상승률이 네. 가장 높았는데 보면 실수요자들이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보는 거죠. 신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네. 되고 또 네. 일반 아파트나 뭐 우리 광주 내 5개 택지지구 네. 선호 지역은 또 외부에서 투자자들도 유입이 되고. 예, 특이했던 게 보통 5월 달부터 비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원래 근데 5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네. 물론 이제 7월, 8월 3분기 자료를 좀 봐야지 뭐 전입 신고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의외로 지금 외부 투자 세력들이 지금 뭐 하기야 뭐 광주 분들도 서울 가서 투자하니까요. 네. 예, 뭐 상관은 없다 보지만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제 광주 지역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 어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정보가 워낙 다들 뭐 광주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 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뭐 지하철 2호선 착공이라든지 뭐 대선 공약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공유한다고 보시면 맞으세요. 관심 있는 네. 분들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데 아무래도 타지 세력들이 좀 들어온다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죠.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유입이 되니까. 가격이 당연히 그렇죠. 오르고. 가격이 좀 오르는 영향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인기 있는 지역은 또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그렇죠. 않은 지역은 예.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오히려 이제 분양권은 안 들어왔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광주광역시의 네. 거주지 제한 3개월 제한이 이 있으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약해졌죠. 광주 지역에 3개월을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그렇죠. 청약을 할 부분에서는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외부 거니까.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광주보다는 또 서울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또 많은 그런 인기 있는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게 맞죠. 네. 네. 주택 아파트 시장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큰 자금들이 오고 가는 이제 토지 시장 혹은 네. 이제 상가 같은 네. 경우는 어떤가요? 상반기에? 예, 이번에도 이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 매매 전체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순수 토지만 먹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동일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평평하네요. 네. 네. 토지 매매 전체는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 이제 건물들도 토지 매매 일부로 들어가기 들어가는 때문에 거니까. 네. 단독주택하고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자금들이 올리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꼬마 빌딩 있죠. 네. 소형 상가 빌딩, 뭐 상가 주택 이런 쪽으로 수요들이 좀 많이 몰렸다고 지금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수 토지 매매 같은 경우는 개발 공약 호재 지역 위주로 네. 토지가 많지가 않아요. 네. 광주 도심권 안에 토지는 거의 없고요. 네. 외곽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나주하고 가까운 쪽으로 좀 많이 토지가 그러면 거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 토지라고 하면은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냥 거죠?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광주 지역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또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내 집 장만할 분이나 또 부동산을 매입할 분들에게는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아니 내가 좀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 때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내가 사고 나서 좀 다 올라갔으면 네.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뭐 광주도 뭐 화정동 힐스테이트가 들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등 뭐 미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는 여러 가지 좀 소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하나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좀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대 어느 정부도 실물 자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6.19 대책을 자세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금 속도를 좀 늦추고 그 시간 안에 임대주택도 좀 공급을 하고 네. 얼마 전에 또 최저임금 인상도 됐지 않습니까? 많은 네. 폭으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개인소득을 좀 올려줘서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거나 그런 정책을 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권도요. 국민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가진 자산이 가격이 하락이 그렇죠. 되면 떨어지면. 예.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렇죠. 가격 상승을 인정을 유도한다. 해주고. 예, 예. 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반기에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먼저 먼저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시장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가 내 집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하지 않은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에 집이 없으신 분들. 집이 없으신 네.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먼저 이제 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을 좀 보시게 되면요. 예. 올 하반기에만 대략 한 지금 7,117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네. 예, 올해 전체 입주량은 11,0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올해 입주량이 좀 생각보다 하반기에 좀 몰린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년도, 19년도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납니다. 갈수록 없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소리죠. 예. 18년도에 한 5,900세대, 19년도에 한 6,008세대 정도가 네. 공급이 되거든요.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 올해가 좀 공급이 좀 많은 많은 편이에요. 편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올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가시는 것이
저는 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올해 들어가는 게 좀 정답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도 해주셨는데. 늦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가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가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유리하다고 네. 신규 아파트 입주가 유리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추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추후 2년간 공급량이 지금 거의 평균 공급량이 9천에서 한 10,000세 정도 되는데 네. 이 공급량이 한 40%가 줄어드는 공급량이 지금 공급이 되고 네. 네.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요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은 공급은 오르고 아니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르죠. 예. 네. 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또 떨어지죠. 내려가고 좀 보합세율이 그렇죠. 네.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새 아파트로서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내년 내후년보다는 올해가 더 양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게 내년에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또 아파트나 기존에 5년 차에 낸 신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도 오르겠네. 가격을 또 덩달아 올라가요. 그렇구나. 공급이 적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예, 오르겠죠. 선호도 지역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공급이 적으니까 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올 하반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뭐 상가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뭐 원룸 뭐 1인 가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1인 가구에 대한 흐름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바꿀 수가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 시장은 임대 수요가 지금 광주도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첨단지구나 상무지구 신축으로 겨냥하셔가지고 네.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 쪽에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은 주택 임대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네. 이쪽으로 잘 판단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가시면 좋은 투자 수익을 올리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상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분형 상가들이 워낙 가격이 올라가 보다 보니까는 많이 이제 꼬마 빌딩이나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 쪽으로 건물을 이제 옮겨가시는데 네. 수요가 몰리는 지역, 즉 1인 가구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잘 선정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기대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팁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네. 네. 원룸 다가구 주택하고 서로 겹쳐서 있는 지역은 좀 피하셨으면 하는 것이 조금은 그건 왜 도시형 그런 생활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 네. 있으면 조금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금 유리하다 이 말씀인가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네. 화정동에 있는 유타 뷰올레스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첫 선을 보였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나서 쌍촌동하고 상무지구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네. 그로 인해서 기존에 1인 가구의 주택 공급을 담당했던 쌍촌동 원룸촌 네. 일대 임대 가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가령 원룸 다가구 주택이 서로 간에 같이 공존하는 지역은 조금은 네. 좀 피하시는 것이 조금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가구- 아무래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그렇죠. 있으니까 잘 있고. 네네. 그 원룸 이렇게 개인이 건축하는 거는 시설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네. 거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다가구 아무래도요. 주택을 매입하실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고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그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죠. 먼저 이제 원인 뭐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일단 실수요자 즉 지금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큰 하등사항은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일단 먼저 8월경에 나올 이제 그 제2의 부동산 대책하고 네. 가계부채 대책이 나온다고 하죠. 예. 그런 그 정책을 이제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보유세 인상과 금리 인상이 좀 하반기 금리 인상이 변수긴 한데요. 금리 인상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만은 미국 경기가 물가 상승 압력, 즉 인플레이션 원하는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벌써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유세하고 세금 정책인데요. 네. 이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 보면은 다주택자들한테 주택 임대 사업을 임대 사업자를 냈고 등록을 하시는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되려 세금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기 왜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네. 다주택자가 우리나라 민간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수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민간 임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공공 임대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네. 다주택자분들이 임대 그 전월세 수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축에 대한민국의 임대 아파트 수요의 한 대략 한 45% 정도 차지하고 굉장히 있어요. 많네요. 네. 45%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주는 그렇게 이유가- 해야지만이 전월세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돌아가군요, 되니까 이게. 그 기간 안에는 공공이 한꺼번에 이걸 다 못 하거든요. 네. 시간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안정을 좀 유도하는 정책이겠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오히려 저금리 상황하고
네. 어떻게 부동산 자산 구조를 앞으로 시장 변화에 맞게끔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요. 네. 자산 구조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시고 대응하신다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 정 대표님은 항상 건강한 대책을 주세요. 실수요. 네. 네, 거주 목적이시면은 더 이상 뭐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 투자를 해라. 네, 예. 사시는 게 좋다. 정부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과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